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태는 도건당이다. 도로 권성동 당이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0일 날 후보 바꿔치기 한 이후로 책임지지 않고 쭉 본인의 어떤 직을 유지해 왔는데 의원들이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혁신안을 가지고 왔는데 씨도 안 먹혔잖아요. 그리고 했던 말이 16일 날 원내 지도부에 일임합시다. 이 얘기로 끝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16일 날 출범하는 원내 지도부는 내가 계획한 대로의 지도부가 탄생할 거다. 그 그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우리 정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열두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서영주 맥 정치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역시 오늘 저희 방송에 에이스 패널 두 분이 나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반응도 뜨겁고 나오는데 제가 댓글 중에 하나도 있는데 요즘 뭐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예. 뭐 800으로 시작하는 전화 기다린다. 뭐 용산에서 800 방송 중에도 뭐 핸드폰 안 끄고. 근데 혹시 뭐 우리 소장님 뭐 뒤집어놨어. 전화 받으신 거 없어요? 아, 저는 전화를 뭐 무음이라서 왔는지도 잘 모르고요. 네네. 뭐 그래요. 아니 별로 기다리진 않아요. 우상호 수석님이랑 이렇게 같이 일도 하셔서 뭐 정무수석실에서 그러니까요. 연락 올 법도 한데 우상호 정무수석님한테 그 드렸던 말은 축하드린다는 말을 못 하겠다. 고생하니까. 네네. 그 대신 건강 잘 챙기셔라. 그 정도 말씀드렸으면 제 마음 아시겠죠. 용산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는 없었다. 힘들어요 지금 가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네. 저처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예. 윤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통합적인 인사셔서 제가요? 어떤 협치 대상으로 이렇게 영입 대상으로 이렇게 트라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으신가요? 저는 색이 뚜렷하죠. 그러신가요? 예, 네. 뭐,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현승 의원이 깜짝 등장하면서 약간 좀 버라이어티해지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송원석 대표로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저희는 뭐 이영자 당이다, 뭐 이미 영남 자민련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영자 된 지 오래됐죠. 오래됐나요? 당이. 예. 저 결과가 6개월 전 12월 12일에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됐을 때 74대 32였거든요. 네. 그것과 뭐 큰 차이가 없죠. 이현승 의원이 이제 나가셔서 16표를 얻으셨는데 그 표를 분석을 좀 해보면 만약 안 나오셨다면 그 표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보면 이현승 의원이 중립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보다는 윤에 가까운 분이라고 볼 때 거의 뭐 72대 34 그때랑 다를 바가 없겠다. 예, 당은 적어도 원내는 하나도 안 변했다. 송원내 대표 뭐 개파가 없고 이제 친윤이라고 쓰지도 말아달라 이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그러니까 정도까지 개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개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냥 본인의 이 원내대표로서의 일성을 가지고 당에 대한 어떤 혁신을 주도할 건지에 행동으로 그 개파가 있고 없음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부인할 수 없어요. 호적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친윤으로서 활동해 왔던 거, 그리고 지난 권선동 전 원내대표와 좀 결을 같이 해 왔던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 윤희석 대변인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태는 도건당이다. 도건당. 네. 새로운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 권성동 당이다. 도건당. 네. 그러니까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0일 날 후보 바꿔치기 한 이후로 책임지지 않고 쭉 본인의 어떤 직을 유지해 왔는데 어떻게 이제 의원들이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9일 날 5대 혁신안을 가지고 왔는데 씨도 안 먹혔잖아요. 그리고 했던 말이 16일 날 원내 지도부에 일임합시다. 이 얘기로 끝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16일 날 출범하는 원내 지도부는 내가 계획한 대로의 지도부가 탄생할 거다. 그 그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그게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개파가 없다? 저는 그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송원내 대표가 아무튼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거부한 모양새다. 이런 논평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혁신위원회 구성 권한은 최종적으로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가 만들어지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케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거고 그거에 앞서서 이제 당론 변경이나 그 탄핵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이 당무감사 네. 5월 10날 있었던 그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서 당무감사하는 그것에 대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 하자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새로운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거부했고요. 그럼 이제 두 분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보내면 돼요. 송원석 원내대표 6월 입장에서는. 30일까지만 그쵸. 가면 되는 거죠? 한 12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고 되면 본인이 당대표 권한대행이 되기 때문에 뭐 혁신위를 만들든 뭐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런 과정을 밟을 것 같고 지금 저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인 어떤 권한과 영향력과 책임이 다 안 맞아요. 네. 권력이 있으면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구주류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권한은 세요. 당내에서. 그렇죠? 근데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약하고 책임은 아예 안 진다.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희 당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6월 30일까지 현재 어떤 고착 국면이 진행이 된다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누굴 지명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비슷한 분을 모시고 오겠죠. 비슷한 분, 뭐 후보 좀 이름 나올 만한 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가늠을 잘 못하겠는데 사실 지금 그 구주류와 생각이 비슷하고 색깔이 같은 분을 새로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이미 여러 가지로 판단이 다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탄핵이 8대 0으로 났고 대선도 많이 졌습니다. 그렇게 300만 표 가까이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 그럼 그걸 반영을 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하기 위한 첫 일성으로는 송원내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또는 당원이 원하는 혁신과 맞느냐 그 부분에 의문이 많이 남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어떤 뚜렷한 전열 재정비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아무튼 전당대회에서 뭔가 그래도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화평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어제는 또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나와요. 나오나요?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 16일 날 그 원내 지도부에 이름을 다하겠다고 했겠습니까? 큰 그림이죠. 그리고 현재 친윤이라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있어서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6월 3일 날 대선에서 국민들이 탄핵 반대하는 그 정치인들에게는 표를 줄 수 없어 라고 해서 이 대선에서 패배한 책임들이 친윤들한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에 대한 기조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새로운 원내 지도부에서는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계속해서 3년 내내 이 기조로 가야겠다. 네.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당의 정체성을 품고서 끝까지 우리는 선명한 야당을 하겠다는 게 권성동 전 원내대표 생각이 아니었을까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그러게 되면 국민의힘이 미래가 없어요. 사실 국민들로 나가야지 그 안에서 당원들 안에서 또 뭔가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확장성이 떨어지면 야당이라는 것은 당원만 가지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대여투쟁을 하려면 국민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국민들의 신뢰를 못 얻는데 국민의힘이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뭐 비대위원장의 면면들은 제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안 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안 되나요? 한동훈 전 대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대표 말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제안을 하더라도 네. 한동훈 전 대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탄핵을 찬성했던 측의 비대위원장은 절대 세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하는 당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가 왔으나 여전히 위기는 더해지고 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요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일각에서는 지금 단일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대표 당권을 잡아도 최고위원들이 견제하는 구조로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전당대회를 해서 이길 자신이 없는데 전당대회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면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표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집단형 지도체제를 만들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 얘기도 이제 계속 나왔고,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 뭐 전당대회 얘기 나왔는데 대선 때부터 많이 나오던 얘기예요. 왜 김문수 후보 유세에 저렇게 많이 가느냐. 그게 결국 전국 당원들을 상대로 본인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건 뭐 본인의 자유니까요. 그건 존중을 하는 건데,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할 때는 말씀하신 그런 집단지도 체제 안 바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보고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을 거예요. 네. 그럼 최고위원이라도 들어가면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견제 말씀을 하시는데 견제하려고 최고위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무슨 여야 관계입니까? 그게 당내 물론 주류와 비주류가 있지만 지금 야당이 된 마당에 이게 보통 야당이냐고요. 저희가 107석을 가진 적이 있냔 말입니다. 물론 103석 지지난 총선 때 얻긴 했지만 결국 107석으로 가고 안철수 들어서 110석 가고 늘어나서 갔지만 대선 지구 107석 이런 거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싸운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